지역에서 문화 기업을 가꾸어 나가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꾸준한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경남 서부권에서 지역 문화를 일구고 있는 문화 기업 조명해 봅니다. 경남의 영문명에서 첫 글자를 딴 칭천 릴레이 G 문화기업가, 문화기획자 원지연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기업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날 문화기업가는 정윤주 대표님이신데요. 정윤주 대표님은 몰라도 진주엔을 아마 모르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진주엔을 만든 분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11만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진주의 정보 커뮤니티로 대표적인데, 진주엔을 만든 바로 그분, 정윤주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만드셨을까 궁금했는데 정윤주 대표가 만들었군요. 네네네. 이 정윤주 대표는 20대 시절부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의미 있었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윤주 대표가 이제 20년 전에 다음 카페로 시작한 커뮤니티 사업이 이제 지금의 진주행까지 만들어지게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끊임없이 사람을 모으고 그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낸 문화기업가로 이제 커뮤니티가 문화기업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인생으로 증명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윤주 대표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게 사람 모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성공시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클럽 벤츠라고 있는데 그게 50만 회원이거든요, 와. 현재. 그리고 이제 진주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11만이 이제 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 육아 콘텐츠 귀여워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30만 구독자입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갤럭시 탭이 처음 출시되기도 전에 그 카페를 최초로 만든 사람도 이 정윤주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갤럭시 탭이 출시되기 전에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카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2개월 만에 20만 명 회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자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2천만 원에 그 카페를 판매를 했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아까운 카페라고 하면서 네. 현재로는 한 2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네. 그리고 참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과거 얘기 조금 더 하면은 네. 야놀자와 1, 2등을 다투던 펜션 카페도 정유주 대표가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음. 이제 그때는 이제 카페가 약간 이제 좀 사양기로 접어드는 때라서 펜션 랭킹 플랫폼으로 이제 좀 확대했다가 정말 말하기를 제대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실패도 네. 하셨군요. 네네. 근데 이제 야놀자는 그때 1, 2등을 다도 야놀자는 이제 모텔 플랫폼을 되게 성공을 했잖아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 실패한 경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즘 숙소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진주엔으로 한 맛집에서부터 요즘 숙소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좀 하나씩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하는 이제 문화기업가가 이제 정윤주 대표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에서 사실 커뮤니티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정윤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원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6명의 직원들과 주식회사 프렌즈,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류 유통을 하는 자회사까지 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진주앤이라는 커뮤니티도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한 걸까요? 진주행이 이제 처음에 맛집 그냥 커뮤니티로 사실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제보로 뉴스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정유준 대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모으고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모으는 데는 정말 자기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는 목표를 항상 좀 크게 잡는 편인데,
최소 1만 명 이상으로 무조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기술적으로도 그걸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10대 시절부터 사실 동호회 활동이 그렇게 재밌고 음. 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을 재입학을 하면서까지 전공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만큼 이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수익화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그 진주엔도 시작하고 3년 동안 수익이 아예 없었다고 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2만이 넘어가면서 인제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네. 그 정민주 대표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좀 추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만 정도 넘어가야 이 수익이 좀 발생하는군요. 네. 네. 쪼끔씩. 네. 그래요. 이 맛 처음에는 11만 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네네. 맛집 커뮤니티로 출발한 진주엔이 지역에서 그 영향력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인제 맛집을 포함해서 지역의 거의 모든 축제와 행사까지도 진주엔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만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는 2달 정도의 홍보 일정이 이미 다 차 버려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높고 음. 그리고 인제 실시간 제보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어쩌면 뉴스보다도 더 바로바로 빠르군요. 접근성이 있다 네. 보니까 네네 실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2번이나 잡았대요, 이 와. 콘텐츠를 통해서. 네. 그래서 진주경찰서에서 MOU 제안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향력이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정윤주 대표는 커뮤니티나 콘텐츠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정민주 대표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확장성이 없으면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역으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공한 레퍼런스, 이제 성공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보다 딱 한 가지라도 다른 것을 얻는 거 그렇게 차별화를 진행해 온 게 지금까지 좀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음. 했습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면서도 늘 차별화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고요? 네. 그 아기요라는 육아 콘텐츠의 약간 시조새라고 할 수 있는 걸 이것도 정윤도 대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이요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들이 직접 육아와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제공을 하고 어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420만 조회수가 되는 콘텐츠가 음. 있을 정도로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민주 대표가 실제 아이 둘 아빠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이제 육아 콘텐츠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시민들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수익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 인제 현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젊은 직원이 16명이 있거든요. 이 네. 직원들이 계속해서 회사의 비전을 보고 좀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음.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도 콘텐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정유주 대표 자신은 이제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공부하고 창업도 지역에서 해온 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콘텐츠 기업은 특히나 수도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자신의 생각인데 현실은 오히려 이런 콘텐츠 기업들이 수도권에 더 많고 그리고 청년들도 콘텐츠 기업으로 취업을 하려면 수도권으로 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네. 자신의 성공이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를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금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겠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인제 자기가 이제
가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인터뷰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실패를 많이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카페 하나 10개를 만들면 9개는 실패하고 1개 성공해가지고 클럽 벤츠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영화, 뭐 축구, 드라마, 게임 정말 자기가 안 해본 카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그렇군요. 처음에는 하나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10개 만들면 2개 성공하고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물이 이제 지금의 자기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죠, 자기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실패 경험이 있어서 단지 성공 확률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고 성공하려면 많은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는 것마다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10개 만들면 아닙니다. 9개 실패하고 1개 성공했군요. 아. 저도 그렇게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자기가 엄청난 수많은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패 경험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의 경험들이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지역 청년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 콘텐츠가 사실 진주특별시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6년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10만 구독자를 모을 수 있게 됐고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의류 온라인 유통사업도 사실 2년간 투자를 거쳐가지고 이제서야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정유주 대표는 20대 시절에도 이제 혼자 힘으로 의류 온라인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지금의 도전을 또 그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부모님조차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동력이 됐다고 해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수많은 실패 경험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투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을 하면서 정유주 대표 자신의 이야기가 지역 청년들에게 정말 자극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콘텐츠나 온라인 유통 창업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선배로서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역에 이런 문화 콘텐츠 기업이 성공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정윤주 대표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진주특별시 이 유튜브 콘텐츠가 이제 10만을 넘어서 30만, 50만 이렇게 되는 거, 더 많은 상황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류 온라인 유통사업 시작했는데 500억 매출 달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확인됐고 재미있고 신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문화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네. 사실 진주에는 많이들 보시겠지만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콘텐츠 진주특별시라고 있거든요. 이게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로 좀 지속적인 관심과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해 주시는 게 이런 지역의 문화기업을 살리는 일이 되겠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기획자 원지연 씨와 함께했고요. 정보 주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